2025년 대한민국 음악계는 송가인이라는 이름 앞에서 멈춰섰다. 서울, 대전, 부산의 네로라 하는 음악대학 연구실의 모니터 앞 성악과 국악, 음성학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들을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는 오페라 프리마돈나도 K-팝 간판 메인 보컬도 아닌 트로트 가수 송가인의 라이브 음원이었다. 한 교수가 던진 "이건 다시 봐야겠습니다라는 낮은 한마디는 송가인의 보컬이 단순한 명창을 넘어 한국 보컬 연구의 미싱 링크임을 시사했다. 고음에서 목이 상하지 않는다는 비정상적인 현상에서 출발한 이 연구는 곧 학계의 정설과 기성 트로트 가수들의 운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장시간의 공연, 반복적인 고음, 과도한 감정 표출은 성대에 치명적이며 실제 통계에 따르면 수많은 트로트 가수들이 30대 후반을 기점으로 음역대 축소나 고음 회피, 심지어는 발성 메커니즘 자체의 변형이라는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 그러나 송가인은 10년 이상 이어온 쉴 틈 없는 전국 투어와 방송 병행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음 안정성이 향상되는 기현상을 보였다. 왜 송가인의 성대는 마모되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학술적 답변은 한국 음악 역사상 가장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비밀을 폭로하고 있다. 그녀의 보컬은 서양 성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K-보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젖힌 인간 문화재급 설계로 평가받고 있다. 송가인의 보컬이 학계에 던진 가장 큰 충격은 그녀의 고음 처리 방식이 서양 성악의 기본 이론, 특히 파사지오 구간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이다. 보컬리스트가 중음에서 고음으로 전환할 때 마주하는 세 가지 난관은 성대 치명타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첫째, 성대 접촉률의 급격한 증가는 성대를 과도하게 긴장시켜 날카롭고 쥐어지 않은 듯한 톤을 유발하며 단기적인 피로를 극대화한다. 둘째, 호흡 압력의 과도한 상승은 소리를 불안정하게 흔들리게 하거나 성대 진동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공명 붕괴를 초래한다. 셋째, 공명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음색을 가볍고 얇게 만들어 목소리의 핵심을 잃게 만든다. 이는 마치 중력의 힘을 이기고 수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듯 순간적인 힘을 집중해야 하는 전통적인 고음 발성의 에너지 비효율성과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2025년 비공개 보컬 분석 세미나에서 수많은 성악 교수들을 경악하게 만든 데이터는 이 공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송가인의 라이브 음원 분석 결과 그녀의 발성 경로는 성대 접촉률 일정, 호흡 압력 급증 없음, 공명 이동의 곡선화라는 세 가지 독특한 특성을 보였다. 이는 고음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성대가 불필요한 마찰이나 긴장 없이 일정한 진동 패턴을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성악과 교수는 이 현상을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처럼 올라간다고 묘사하며 고음으로의 전환이 마치 수평 이동처럼 부드럽고 일정한 궤도를 그리는 극도의 에너지 효율성을 갖춘 발성 설계임을 시사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안정 구간이었다. 그녀는 일반 한국 여성 보컬의 고음 한계점을 압도적으로 초과하여 F3부터 C6까지의 광범위한 음역대를 안정적으로 소화했다. 특히 C6까지의 음을 지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에스컬레이터 설계가 단순한 기술적 기교가 아닌 판소리 훈련을 통해 근본적으로 단련된 성대 근육의 구조적 우위를 반영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서양 성악의 관점에서 이처럼 높은 음역대에서까지 성대 접촉률과 호흡 압력이 일관되게 유지된다는 것은 성대 근육의 미세 조정 능력이 극한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이 안정적인 압력과 일정한 접촉률 덕분에 송가인은 고음 구간에서도 목소리의 질감을 잃지 않고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농밀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능력을 발휘한다. 이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요구하는 감정의 깊이와 호전 성악이 요구하는 기술적 완벽성이 기적적으로 융합된 생체 음향학적 서명으로 평가받고 있다. 학계는 이 현상을 송가인 패러독스라 명명하고 기존 보컬 훈련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송가인의 보컬 설계가 이토록 비범한 성능을 발휘하는 핵심 동력은 바로 그녀의 뿌리인 판소리 훈련에 있다. 분석에 참여한 모든 성악가와 음성학 연구자들은 그녀의 발성 구조가 서양 성악 이론서에서 드물게 발견되는 특정 구조와 유사함을 인정하면서도 그 뿌리가 판소리라는 점에 주목했다. 판소리 훈련은 단순히 높은 음을 내는 기술이 아닌 버티는 법을 근육에 새기는 과정이다.
긴 호흡을 유지하는 구력, 공명 구조를 일관되게 지탱하는 지구력, 그리고 감정선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인내심은 성대 자체의 근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흉쇄 유돌근과 같은 불필요한 외재근 사용을 극단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으로 단련된다. 국악과 교수들은 판소리로 만들어진 성대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며, 이는 마치 천년의 무게를 견디는 느티나무처럼 단단한 기둥 위에 트로트라는 새로운 지붕을 얹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 판소리 성대 위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얹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 학계에 던진 충격은 트로트의 파괴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악 출신이 대중가요로 넘어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충돌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첫째, 음성학적 충돌. 판소리는 강한 직진성과 굵고 웅장한 목소리를 요구하므로 트로트 특유의 미세하고 간드러지는 비브라토나 꺾기를 시도할 때 발음이 뭉개지거나 음정의 섬세한 컨트롤이 흔들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둘째, 감정 표현의 과잉. 판소리의 절절하고 과장된 감정 표현이 트로트에서는 자칫 감정 과잉으로 비춰져 대중적 공감을 얻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송가인의 보컬에서는 이 모든 충돌 대신 확장이 일어났다. 음성학 연구자들은 기존 판소리 구조 위에 트로트 특유의 미세한 비브라토, 감정의 굴곡, 발음의 명확성이 정교하게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그녀의 성대가 판소리를 통해 얻은 강력한 뼈대와 호흡 제어 능력을 기반으로 트로트가 요구하는 섬세한 장식을 완벽하게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송가인은 판소리로 단련된 긴 호흡 구력 덕분에 고음에서 호흡 압력 급증 없이 성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이 안정성 위에서 트로트 특유의 미세한 감정 굴곡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 이는 마치 최고급 건축 자재로 지어진 골조 위에 새로운 장르의 인테리어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것과 같다. 그녀의 보컬은 한국 고유의 판소리 성대 구력이 트로트의 섬세한 표현력과 결합하여 만들어낸 장르를 초월한 제3의 발성 모델로 기록될 전망. 이 모델은 한국 음악계에서 K-팝과 서양 성악 중심의 보컬 훈련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며 학술적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음향 엔지니어들이 송가인의 라이브를 두고 마이크 친화적이지 않은 목소리라고 평가한 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그녀의 성대가 가진 물리적 우월성을 입증하는 최고의 찬사였다. 이 표현의 역설적인 의미는 마이크 의존도가 극히 낮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대중가요 보컬리스트들은 무대에서 마이크를 통해 소리를 증폭하고 믹싱 콘솔의 EQ 조정을 통해 소리의 질감을 다듬고 특정 주파수 대역을 강조하여 음량을 보강해야 한다. 특히 라이브 환경에서는 보컬이 악기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인위적인 주파수 부스팅이 필수적이다. 보컬의 소리가 마이크 친화적이라는 것은 마이크가 포착하기 쉬운 특정 고주파 대역에 강조되어 있거나 혹은 믹싱을 통해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컴프레션이 잘 먹는 중간 지향적 소리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송가인의 경우 음향 감독들은 EQ를 거의 만질 필요가 없다. 이미 소리가 완성되어 있다고 증언한다. 그녀의 보컬은 FOH 엔지니어의 개입을 최소화시킨다. 이는 그녀의 성대 울림 자체가 워낙 크고 공명 손실이 적으며 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 대형 공연장에서도 보컬이 멀어지지 않고 객석 깊숙이 전달되는 압도적인 현장감을 만들어낸다. 공명 손실이 적다는 것은 발성 과정에서 소리의 에너지가 불필요하게 흡수되거나 분산되지 않고 목표한 청중에게 도달하는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음향학적 증거다. 더욱이 그녀의 발성에는 성악가들이 통상적으로 발달시키는 싱어즈 포먼트 영역, 즉 $2,500에서 $3,500 사이의 주파수가 인위적인 EQ 없이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영역대는 인간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역이자 오케스트라나 밴드의 소리를 뚫고 보컬이 명료하게 들리게 만드는 핵심적인 투사력을 담당한다. 송가인의 보컬은 판소리 훈련을 통해 이미 이 투사력을 자연적으로 극대화했기 때문에 K-팝 보컬처럼 믹싱 콘솔에서 고음역대를 인위적으로 부스팅하거나 과도한 컴프레션을 가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히려 과도한 EQ는 그녀의 목소리가 가진 천연의 질감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엔지니어들이 개입을 꺼리는 것이다. 이러한 현장감은 2025년 들어 20-30대 관객 비율이 급증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는데, 한 20대 관객은 영상으로 볼 땐 몰랐는데 현장에서 듣는 순간 목소리가 아니라 공간 전체가 울리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청년 세대가 그녀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닌 라이브가 근본적으로 다른 아티스트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목소리가 아니라 공간이 울린다는 표현은 소리가 단순히 스피커를 통해 전달되는 것을 넘어 공연장 내부의 잔향과 공명 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했음을 시사한다. 송가인의 보컬은 기술적 보조를 최소화하고도 최고의 음향적 효과를 내는 최고의 오리지널 악기로 자리매김하며 음향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도 하나의 벤치마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보컬은 믹싱의 난이도를 낮추는 동시에 관객에게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라이브 경험을 제공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 마이크 비친화적 완벽성이야말로 그녀의 성대 설계가 가진 물리적 우월성의 최종 증명이다. 송가인의 보컬 비밀 중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부분은 그녀가 고음을 기술적 과시나 음악의 끝이 아닌 감정의 확장 구간으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서양 성악을 포함한 대부분의 보컬 교육에서 고음은 고도의 기술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영역이기에 이 구간에서는 필연적으로 감정 밀도가 낮아지고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치기 쉽다. 이는 곧 고음이 노래의 클라이맥스가 될 수는 있어도 감정의 절정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송가인은 후렴부 이후의 고음에서 감정이 끊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농밀해지는 독특한 현상을 보인다. 일본의 한 저명한 보컬 코치는 이 현상을 분석하며 보통 고음은 감정을 정리하는 지점인데 송가인은 거기서 이야기를 더 이어간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감정 밀도 유지력은 해외 보컬 트레이너들에게도 낯선 사례로 프랑스 파리의 성악 온라인 포럼에서는 이 가수는 왜 고음에서 감정을 더 실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반복되었다. 이 능력은 그녀의 판소리 기반의 에스컬레이터 발성에서 비롯된다. 성대의 과도한 압력 없이 안정적으로 고음을 낼 수 있는 구조 덕분에 그녀는 고음에서도 성대 제어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남아있는 에너지를 오롯이 감정 전달에 집중할 수 있다. 즉, 송가인에게 고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마지막 확장 슬롯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교를 넘어 보컬을 통한 서사 전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는 점에서 예술적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다. 송가인의 보컬이 고음에서 감정 밀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우위를 넘어 청중의 뇌에 정서적 충격을 주는 신경과학적 근거를 지닌다. 고전적인 보컬리스트가 파사지오 구간을 넘을 때 청중은 본능적으로 불안정한 톤 변화나 성대의 과도한 긴장을 감지하게 된다. 이때 청중의 뇌는 가수가 힘들어한다는 신호와 음악적 클라이맥스라는 상반된 신호를 동시에 처리하며 감정 몰입도가 순간적으로 저하된다. 하지만 송가인의 에스컬레이터 설계는 이 불안정성을 원천 차단한다. 그녀의 고음은 호흡의 자연스러운 흐름 위에서 구현되므로 청중은 기술적 긴장 대신 감정의 자연스러운 폭발로 인식하게 된다. 음성학 연구진이 청중의 뇌파를 분석한 결과 송가인의 고음 구간에서 청중의 정서 반응 영역의 활성화가 고음 진입 직후 급격히 감소하는 일반적인 패턴과 달리 활성화 수준이 일관되게 최고치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는 그녀의 고음이 뇌의 기술적 판단 영역을 우회하고 곧바로 감정 전달 영역에 충격을 주어 청중이 고음의 웅장함과 서사의 절정을 동시에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사 전달의 미학적 우위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트로트의 핵심은 한과 정이 정서적 서사를 전달하는 데 있다. 보통 트로트 가수가 고음을 사용할 때 그 감정은 울부짖음이나 절규와 같은 순간적인 폭발력에 집중되어 단선적인 감정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송가인의 고음은 절규가 아닌 숙성된 서사의 해방에 가깝다. 판소리의 긴 호흡으로 단련된 그녀는 고음의 정점에서 소리를 끊지 않고 길게 느려 감정을 유지하며 이때 목소리 안에 미세하게 담긴 비브라토나 떨림을 통해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풀려나는 듯한 서사적 미학을 창조한다. 한 평론가는 그녀의 보컬을 두고 고음이 노래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노래가 고음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평했다. 즉, 고음은 종결이 아닌 재시작의 지점, 감정의 수많은 층위를 집약적으로 온축했다가 다시금 섬세하게 펼쳐내는 서사적 포탈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 감정 밀도 유지력은 송가인에게 고음이라는 물리적 장벽을 정서적 무기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부여하며 그녀를 단순한 기교의 달인을 넘어 보컬을 통한 서사 전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현대적 명창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송가인의 존재는 단순한 트로트 여제를 넘어 한국 보컬의 학술적 정체성을 해외에 확립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2025년 들어 해외 리액션 영상들은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 분석 영상으로 진화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럽권의 클래식 전공자들의 반응이 놀랍다. 이들은 고음이 놀랍다가 아니라 왜 저음이 안정적인지 설명하고 싶다는 분석적 태도를 보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가사를 몰라도 구조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이는 그녀의 보컬이 장르와 언어의 경계를 넘어선 보편적인 구조적 완벽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파리 포럼에 공유된 그녀의 라이브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는 이건 벨칸토도 아니다. 민속 음악의 흔적이 있는데 너무 정제되어 있다는 평이 줄을 이루었다. 이는 송가인이 한국적인 뿌리를 현대적으로 정제하여 서양 성악의 틀로 해석되지 않는 독창적인 발성 언어를 창조했음을 입증한다. 한 음악학자는 지금 송가인의 보컬을 분석하지 않으면 한국 보컬 연구에서 한 페이지를 통째로 놓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가인은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의 인식을 중장년층 음악이라는 공식에서 해방시키고 K-팝이 주도하던 해외의 관심사를 K-보컬에 숨겨진 근본으로 확장하며 한국 음악사의 새로운 교과서로 기록될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성대 설계는 한국 음악이 세계 학계에 던지는 가장 강력하고 충격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